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해가 바뀌면 뭔가 희망차게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야 하는데 요즘은 경제도 어렵고 사건 사고도 잦다 보니 왠지 미래가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믿거나 말거나 새해 운세를 점쳐보게 되는데요. 올해 운세 어떻게 되실 것 같으신가요? 오늘은 풍수명리학을 공부하는 건축학자 박성준 소장을 모시고 운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준 소장, 지금 만나보죠. 박성준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직함이 건축가이시고 풍수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건축을 전공을 했고요. 네. 건축 디자인 설계를 할 때 또는 이제 시공을 할 때 풍수적인 요소를 이제 접목을 해서 이제 작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딱 그 관련이 있네요. 건축과 풍수. 그렇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네. 네,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안에 이제 사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좀 관련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역술인이세요. 역술가라고 그래요. 역술인이라고 그래요. 뭐 역술인, 역술가 어떻게든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그 철학이라는 명리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건축이 만나서 이제 풍수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건축을 하시는 분들 중에 명리학이나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거는 그 안에 사람을 담는 거잖아요. 사람이 있는 공간. 그러니까 사람과 공간을 떼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툴로서 명리학은 또는 철학은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한번 있어보자. 역술, 그 명리학하고 건축이 만나면 또 풍수가 되고. 그렇죠. 어쨌거나 이제 음양 오행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네. 네. 풍수, 건축, 명리학, 역술. 네, 같은. 또 역술 하면은 궁합 같은 것도 보시겠네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태어난 생년월일시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 성향, 성정 같은 것을 파악한 후에 내가 너무 애쓰지 않아도 상대방과 잘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상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 그게 좀 궁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 그렇죠. 왜냐하면 흔히 궁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둘이 만나면 한 명이 죽는다거나 둘이 만나면 반드시 이혼을 한다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게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나와 평생을 살아갈 상대도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타고난 기질과 성향은 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것들에 의해서 성숙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궁합이라는 것도 성숙하면 궁합을 굳이 보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이라는 게 40대 또는 50대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기질대로만 또는 사주대로 네. 그걸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걸로만 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자신의 기질을 알아야 변화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성숙함을 가져야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이 방송 시작 전에 약간 연세를 여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연세를 밝힐 수는 없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네. 근데 정말 한 20년은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되게 잘생기셨어. 그리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다 갖추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본인은 어떻게 사주를 잘 타고나셨습니까? 사주를 잘 타고났다 또는 이제 사주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각자마다 인생에서 추구하는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나 행복의 기준은 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주가 뭐 좋다 나쁘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네. 뭐가 좋은지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을 원할 거고. 그렇죠. 뭐 어떤 사람 명예를 원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온하게 자기가 안정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배워가는 성장에 또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재물 그런 거. 네, 재물.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명리학의 이제 십성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한 5가지 중에 하나 정도니까 한 20%를 차지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십성이라는 게 성질할 때 성자입니까? 네, 타고난 기질을 알아보는 건데요. 그 십성이라는 것은 뭐 MBTI처럼 저는 이제 운BTI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0가지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키워드 정도로 말씀드리면 자존심, 승부욕, 그리고 연구하고 몰두하는 능력, 사람과 관계적으로 소통하는 성향, 그리고 꼼꼼하고 치밀하거나 안정감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지배하고 기획하고 구성하고 큰 것을 원하는 성향, 그리고 참고 견디고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성향, 그리고 명예적으로 어떤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호기심과 정, 그리고 약간 조금 뭐랄까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거나 의심해보는 성향,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다 있는데 10가지. 근데 다 있기가 어려운 게 사주 팔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 팔자는 이제 8개의 글자거든요. 8개의 글자인데 4개의 기둥이 있어서 사주거든요. 그리고 태어난 날짜의 첫 번째 글자를 일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일간이라는 것은 흔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무로 태어났다. 당신은 물로 태어났다. 금, 목, 이런 건가요? 네, 수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나무, 불, 흙, 바위, 쇠, 물 이런 거거든요. 5가지. 5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로 태어나요? 누구나 그거 하나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5가지가 태어날 때 음과 양이 있기 때문에 10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10가지의 에너지, 이것을 가지고 누구나 태어나게 되는데 이 팔자의 8개의 글자 중에서 자기 자신을 빼게 되면 7개가 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십성이라는 것은 자신과 주변 7개의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가지를 다 담기는 어렵고 물론 지지 안에 이제 지장간이라고 좀 숨어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타고난 기질과 성장을 파악하는, 나를 알고 나를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것은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딱 보면 어느 거 십성 중에 어느 것 같아요? 태어난 생년월일시로 파악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만세력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만세력 앱이나 인터넷 만세력이 스마트폰으로 막 보더라고요. 많거든요. 그 생년월일시를 넣으면 자신의 일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십성도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럼 아무나 다 그거 할 수 있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괜찮으시면은 네. 일간이 뭔지 정도만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 1962년 7월 8일생입니다. 네. 음력이신가요? 양력입니다. 양력이시고 태어난 시간은 잘 모르시나요? 잘 몰라요. 네네. 일간은 정화라고 하는 음의 불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거 뭔가요? 불로 태어난 것 것이요. 같은데. 불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불이라는 것은 에너지 중에서 이제 목화토금수라는 5개의 기운 중에서 화의 기운, 불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불의 에너지 중에서 음의 불이거든요. 마이너스 불. 그런데 보통 이런 정화라고 하는 에너지는 나머지 기운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지만 타고난 일간으로만 봤을 때는 보통은 이제 따뜻하고 정이 많고 그리고 나머지 기질들도 같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분석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뜻하면서도 냉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석적이려면? 분석적이라는 것은 파고들고 파악하고 내가 관심이 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파고들어서 맞아요. 결과를 내려고 하는 성향이 맞아요. 강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십성 중에서
일간은 아까 정화라는 거고 그리고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식신이라는 성향을 좀 가지고 계세요. 식신이요? 먹을 신기인가요? 네. 그렇게도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식신은 보통 이제 작가나 글을 쓰거나 기자거나 아니면 연구원이라거나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데 영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한 절반은 맞고 절반은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를 채우느냐 그것이 양과 음의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기질을 보면서 나의 행복의 기준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모신 게 어제가 이제 설이잖아요. 이제 어찌 보면 새해가 오늘 이제 또 시작되는 건데 해가 바뀌면은 이 사람 운이 바뀌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개묘년 올해가 이제 검은 토끼의 해잖아요. 개묘년을 양력으로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사실 띠가 바뀌는 것은 절기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절기의 기준은 입춘입니다. 그래서 2023년은 2월 4일이 입춘이고 특정 절입 시각을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개묘년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이민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구나. 그래서 운이 바뀐다는 것은 띠와 음양오행의 천간과 지지의 흐름이 바뀌면서 올해 개묘년은 개수라는 음의 물이 천간으로 들어오고 묘목이라는 음의 나무가 이제 지지로 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내 사주를 대입해 보면서 내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이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움직였을 때 좋은 결과가 된다거나 뭘 해도 조금 안 되는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올해가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개묘년은 사실 검은 토끼의 해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각각의 사주를 대입을 해서 대운이라고 하는 10년마다 바뀌는 운의 환경과 세운이라고 하는 매년 바뀌는 운의 환경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사람마다 그게 있나요? 네,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자동차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동차가 세단인지 SUV인지 또는 수륙 양용인지 이런 나의 자동차라는 나를 파악하고 운이라는 것은 도로의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장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를 체크해 보는 게 어떨 때는 포장도로를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비포장도로를 달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올림픽도로나 아니면 고속도로처럼 신호 없이 달릴 수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도심의 도로처럼 신호가 있어서 중간중간 서야 되는 도로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비유를 해 주시니까 딱 들어온다. 네. 그리고 이제 세운이라는 것은 매년마다 바뀌는 운의 흐름인데요. 그 세운은 포장도로나 비포장도로 그 안에서의 도로의 상황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 막히느냐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사고가 있거나 이런 환경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야 하는 운의 환경도 중요한데 일단은 내 자동차를 갈고 닦고 내 자동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네. 그 얘기는 조금 달리 얘기하면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그릇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밥그릇 또는 국그릇, 반찬그릇으로 태어나는. 저는 간장종지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내가 담아야 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밥그릇인지 국그릇인지 반찬그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대운과 세운의 환경과 내 또 노력과 이 성숙함의 영역으로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밥과 반찬과 국을 맛깔스럽게 담을 수 있느냐는 우리가 조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네. 아내가 저보고 간장종지 같다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많이 담지도 못하네. 그거는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식신이라는 성향은 파고들고 파악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운 자기만의 기준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것이 이제 전문가로 되기에는 어떤 분야에서 내가 이름을 알리기에는 좋은 성향이고 약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유연함은 다소 약할 수 있는. 오, 잘하시네.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충 그렇게 얘기해도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성향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존심은 누구나 있죠.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은 누구나 싫어하지만 그 강도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강도는 다르고 내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도 다르고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돈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만 쫓는 사람도 있고 돈을 쫓는다고 하더라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과 퇴직 후의 연금이라는 계획적인 안정적인 패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일확천금이나 투기나 한 방에 노리는 단박에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있죠. 그런 것들이 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를 이해해야만 나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살아갈 때 어떤 선택과 대응을 할 때의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같은 분을 만나야 그 미세한 강도까지 이렇게 알 수 있겠네.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한 면은 있지만 아까 그릇에 비유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고 대자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꽃과 풀과 소나무가 있듯이 우리도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자신의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이 되는 것이 자연의 원리이고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사주팔자 이렇게 우리가 운세, 신년 운세도 보고 뭐 어떤 사람은 하루 운세도 매일 신문에서 보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운세나 이런 건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믿어야 되고 참고해야 되나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도 사실 매일의 운세를 보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풍수 같은 것을 얘기할 때 풍수적으로 뭐 해바라기 그림이 좋다거나 코끼리 상이 풍수로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모든 것을 담아두는 경우들도 있는 것 우리 집에 같아요. 뭐 부엉이가 한 30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동양 철학의 근본은 조화와 균형, 이제 밸런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너무 신경과 에너지를 많이 쓰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을 10년마다 바뀌는 나의 운의 흐름. 이 10년마다 바뀌는 운의 흐름은 사람마다 주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단위로 가서 10세, 20세, 30세, 40세, 50세 이렇게 10년마다 운이 바뀌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7, 17, 27, 37, 47 이렇게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대운의 숫자를 이해하고 그 대운의 숫자가 바뀌는 즈음에 1, 2년의 운의 환경을 체크해보고 그리고 일단 주기를 알아야 되네. 그렇죠. 주기. 바뀌는 주기를.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계절이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흐름이 나와 맞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물의 기운이 굉장히 많게 태어난 사람이 추운 겨울에 태어났다면 물이라는 것은 사실 본질이 흘러가고 고여있으면 썩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있기 때문에 얼어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따뜻한 화기가 왕한 여름의 기운이 왔을 때 그 물이 비로소 녹으면서 흘러갈 수 있는 어떤 근본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계절이라는 건 우리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인가요? 대운 안에서도 계절이 있습니다. 그 계절. 그리고 이를테면 지금처럼 매년에도 계절이 있거든요. 작년 2022년이 이민년이었는데요. 이민년, 2023년 개묘년, 2024년 갑진년은 봄의 에너지예요. 이민, 개묘, 갑진. 3년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3년이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와 계절이 맞는지. 그리고 그럼 봄의 계절에 맞는 쪽은 어떤 쪽의 사람들인가요? 그거는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사람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이 좋다는 것은 심리적인 상태는 이제 평정심이 있는 상태가 운이 좋은 거거든요. 내가 편안하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크게 어떤 끄달림이 없이 안정적이 된 상태가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배의 상태로 본다면 내 배가 배부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은 적당한 포만감이 있을 때가 운이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절에 맞는 건.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만약에 배가 너무 부르다면 적정한 포만감이라는 운이 좋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더 먹어서는 안 되고 산책이나 산보 같은 걸 하면서 또는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적정한 포만감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단순히 뭐 먹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돈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운이 좋은 상태를 배의 상태로 비유했을 때 배가 적정한 포만감이 있는 상태가 운이 좋은 상태고 배불러도 또는 배고파도 목말라도 운이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배부른 상태라면 운에서 운동이 들어와서 적정한 포만감을 지향해 나갈 때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으면서 소화가 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되면 적정한 포만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운이 좋은 상태고 내가 만약에 배고프거나 목이 마르다면 뭔가를 먹어서 적정한 포만감을 가질 때가 운이 좋은 상태인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돈이나 뭐 이런 애정 이런 것도 다 관련이 되느냐는. 그래서 이제 보면 돈이라는 것도 뭐 예를 든다면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을 때가 운이 좋은 상태인 거죠. 그렇구나. 만약에 내가 돈이 막 들어오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 운이 좋은 게 아니구나. 그것도 물론 이제 좋을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 지기 전이 가장 밝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직전이 어둡죠. 네. 동트기 전이.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너무 잘 되거나 너무 잘 풀리거나 생각지도 않게 모든 일들이 완벽하다 싶을 정도가 될 때 우리는 그 시점을 좀 경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꼭지구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더라도 주변에서 뉴스에 오르내리는 분들을 봐도 정말 단기간에 이전에 받았던 사랑을 넘어서는 굉장한 큰 사랑을 받고 꺾인 후에 영영 사라지는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그럼 뭐 갑자기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뭐 말실수를 뭐 심하게 한다거나. 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처지와 상황이라면 이게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상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점에서 좀 용기를 가지고 시간을 견뎌야 하는 이유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네. 그 잘 나갈 때는 하여튼 조심하고 힘들 때는 오히려 희망을 갖고 좀 버티고 견뎌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돈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사람마다 이제 그릇이 있거든요. 그 그릇은 아까 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돈그릇이라고 예를 든다면 내 돈그릇에 넘치는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영락없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내 돈그릇에 적정한 나에게 맞는 돈이라는 물이 채워져 있을 때 너무나 단기간에 큰 물이 내 그릇을 치면 내 안에 있는 물까지 다 날아가서 결국은 그냥 빈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타고난 기질과 성정, 성향, 나의 그릇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세운과 대운이라는 영역은 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가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언제 공부하셨어요? 명리학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어디 사셨는데? 서울 사셨어요? 네, 서울에 있었는데 집에 누구나 뭐 꿈 해몽 책도 좀 있고 그리고 그때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넣으면 나의 기질이나 성향이나 뭐 직업적인 거나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뭐 이것을 업으로 한다거나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그냥 저를 알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답답하니까요. 그게 뭐가 안 풀렸습니까? 안 풀렸다기보다는 어릴 때는 그냥 막연하게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대통령이나 대부분이 뭐 그렇잖아요. 대장 이런 거 하고 싶지. 네. 근데 이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운이라는 운명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을 나한테 제안하고 있는가.
조숙하셨네. 조숙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흥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보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 그리고 또 가족, 또 친구, 지인, 또는 선후배, 이런 쪽으로 좀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도 뭐 고등학교 때도 뭐 사주 봐주고 돌아다니셨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아니었는데요. 이제 대학에 간 다음에 이제 수업 공강 시간에 그때는 한참 뭐 사주 카페 이런 게 좀 유행했었어요. 사주 카페에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돈 받으면서 네, 하기도 하고, 이제 학교에서도 뭐 선배나 후배나 이제 동료 그 친구들 사주도 봐주기도 해서 그때부터 조금 더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홍익대 건축가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 홍대 거리에 그 카페들, 사주 카페 많은데. 네, 그때 많았죠. 그때 한참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 미대 쪽에서는 건축가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명리학에 관심이 많고, 뭐 사주도 보고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특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하는 동안 행복했고 재밌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또 건축학과는 가셨어요? 그 철학과나 이런 쪽으로. 아버님이 이제 건축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삼각자나 T자를 보고 자랐고, 도면도 이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간이나 건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건축을 하겠다는 생각은 뭐 어릴 때부터 변함이 없었고, 그 중에 이제 명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풍수와 만나게 되고, 그 건축을 하니까 풍수와 만나게 되네. 네.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재밌네요. 특히 이렇게 건축학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설이고, 아마 이제 올해 새로운 뭐 계획들 세우시고, 또 올해 그 어떻게 좀 일이 잘 풀릴까,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들 계실 텐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돼서 내일 또 모시고, 네. 새해 운세 뭐 이런 게 대해서 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풍수 인테리어 건축가 박성준 소장이었습니다.